너무 피곤하네. 오늘 4월 23일인데 네. 저희 새벽에 봤는데 지금 점심 막 지났거든요. 네. 눈이 네. 좀 부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둘 다 지금 네. 약간 고강도 스케줄 진행 중이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네. 호출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오늘 맨체스터 시티가 1위에 올라간 소식을 중계로 전해드렸던 듀오고 네. 저희가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리암 로세니어. 리암 로세니어. 네, 리암 로세니어 이야기. 리암 로세니어. 그리고 첼시 이야기 좀 네네. 하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물론 좀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월 23일 네. 이제 막 날이 바뀌었을 때 경질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는 브라이튼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FA컵이 주말에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전을 주중에 땡겨서 했는데 5경기 무득점 패배.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뭐 치명적인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이거 딱 패배하게 되면서 현지에서도 이야기도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팬들도 야, 경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로세니어가 첼시에 부임한 첫 번째 경기, 찰튼과 FA컵 경기였는데 그걸 제가 중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뭐 마레스카가 이제 나가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어떻게 보면 잠식시키고 뭔가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성원이 좀 필요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세니어 축구를 이제 리그왕에서 중계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네. 이 사람이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름의 어떤 뭐 최근에 말하는 전술가 뭐 이런 스타일로 좀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중계하면서 백승혁 캐스터님도 중계를 첼시 걸 많이 하셨겠지만 중계하는 분들 특히 해설위원 분들이 화를 좀 많이 냈어요. 그니까. 특히 뭐 이따가도 통화하겠죠. 장희원님이 분노의 그 에버튼전의 그 어떤 중계 뭐 이런 것도 화제가 많이 됐고 장전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맞아요. 저희가 이따 이제 바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뭐 105일 만에 초고속 경질이라고 해요. 물론 이 첼시라는 팀이 굉장히 이 감독 경질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팀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좀 결의를 다지고 선임을 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결국 105일 이게 여자친구 사귈 때 100일 그렇죠. 챙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0일 때까지만 해도 되게 뜨겁거든요. 100일을 왜 안 챙기지? 선물을 왜 안 주지? 했는데 5일 지나서 헤어짐을 선고했습니다. 100일 선물. 그러니까 첼시가 원래는 리버풀하고 정말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5위 한 자리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위권이 거의 사실상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벌어졌어요. 맞아요. 네, 리버풀이랑 첼시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순위가 바뀌었죠. 브라이튼이 이기면서 브라이튼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 걸 보더라도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마지막까지 맥팔레인 코치가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성적을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첼시 부임 이후에 23경기를 치렀대요. 그리고 11승 2무 10패, 승률이 50%에 조금 못 미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완전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첼시가 이번에 컵 대회, 뭐 포트베일, 뭐 찰튼 이런 이제 상대적 약팀하고의 경기가 꽤 많았잖아요. 거기서의 승률을 좀 챙긴 게 저는 어떤 전체 승률이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이제 프리미어리그만 딱 보면 지금 보면은 14경기 4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어땠나요? 파리 생제르맹에게 그야말로 정말 흔히 말하는 두들겨 맞는 물론 뭐 전술적인 어떤 뭐 다양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두들겨 맞는 형태가 나와.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카라바오컵 4강 아스날전 결국에 2번 다 졌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내용이 있는 경기는 다 졌어요. 뭐 결국에는 뭐 젊은 팀의 젊은 감독까지 그리고 새로운 뭐 아주 최근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블루코라는 또 여러 가지 이 경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이제 투엘 감독이 있었을 때부터 첼시 감독의 성적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부임을 했던 토마스 투엘 감독인데 100경기를 치렀었고 60승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틀도 꽤 있었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죠. 중도 부임에서 그때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때 맨체스터 시티랑 또 했는데 하베르츠의 결승골로 우승했던 기억이 또 있고 슈퍼컵 우승, 클럽 월드컵 우승 사실 굵직굵직한 대회는 어쨌든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엘은 뭐 그렇게 실패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승률도 60%가 넘었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터, 램파드 일단 이 두 감독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뭐 중계 중에도 이제 언급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로세니어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포터가 되고 있고 아, 그 정도로 포터 때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때 이제 사실 블루코의 어떤 첫 번째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포터가 결국에 완전 실패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 간 정도에 끝났는데 전체 승률도 결국 40%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램파드도 지금 뭐 사실 거의 임시로 들어와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 성적을 떠나서 일단 뭐 잠시 맞는 걸로 되어 있었고 네. 그 전에 포터가 31경기 이후에 이제 포체티노가 왔는데 51경기 생각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감독이 좀 빨리빨리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첼시라는 팀이 이 로만 체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블루코도 그런데 감독을 좀 빠르게 바꾸죠. 근데 이제 로만 체제 때는 그래도 굉장히 리스펙을 많이 받았던 게 바꾸면 무조건 결과를 냈습니다. 맞아요. 포터와 램파드 때 실패를 하면서 포체티노 때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는 성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승률은 50%가 넘긴 해요. 넘긴 했는데 네. 승률은 50%가 넘긴 했지만 사실 이때도 뭐 결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남은 감독이 마레스카와 로세니였는데 일단 마레스카는 100경기 가까이를 치렀었고 뭐 역시 성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좀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또 타이틀이 있었어요. 컨퍼런스 리그 지난 시즌이죠. 컨퍼런스 리그 어쨌든 우승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첼시가 이번 시즌 뭐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데까지 챔피언스 리그 순위권도 지난 시즌에 완성을 했었고,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은 사실 이 감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판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랜 A가 너무 고정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격을 나갔을 때 디테일한 전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따랐던 거지. 사실 이 감독이 모든 경기를 그야말로 말아먹은 감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직장 감독이지 않습니까? 마레스카가 선녀였다. 뭐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예. 일단 이렇게 뭐 2020년대에 들어서 또 첼시 감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한번 짚어봤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 첼지언의 의견은 어떨 네, 것인가. 첼지언의 분노 지수가 지금 어디까지 첼지언은 올라가는지. 지금 어디까지 화가 나 있는가. 예, 그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또 급하게 일어난 일이고, 오늘 지방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촬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네, 전화 연결로 만나보는 시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엽이구나. 네, 승엽입니다. 승엽이. 네, 우원이도 있습니다. 뭐 로세니엘 경질 소식 들으셨을 텐데 좀 기분이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로스테니어는 글쎄 왠지 뭐 옛날부터 축구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촉이지만 선수들이 절실함이 어떻게 지고 있거나 이럴 때 절실함이 느껴지거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내가 뭐 중계 때도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선수들이 지금 이 정도 연령대가 전성기보다도 오히려 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팀의 어떤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팀 스피릿이 잡혀 있지 않은 그러한 어떤 활동량이나 뭐 또 어떻게 보면 집중력,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 1년의 경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일단 뭐 전술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감독이 선수들 장악을 못하고 있구나. 전혀 못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뭐 후반에 어떤 감독의 대처나 이러한 어떤 느낌을 봤을 때도 뭔가 문제가 있다, 라커룸 안에서. 그러한 어떤 느낌을 계속 받았어. 근데 보드진에 대한 뭐 내가 신뢰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거든. 부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을 계속 진짜 끌고 가려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경질을 시키더라고. 그 지난 경기 내가 새벽에 또 경기를 보면서 그 에어발리 표정을 보니까 네네. 그 역대급 표정이 나오더라고. 역대급 표정. 그래서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어. 위원님, 근데 경기력만 보면 로세니어의 첼시는 위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좀 어떤 장단점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세니의 첼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감독들 중에 일부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우리가 약간 이제 어릴 때
중2병 걸리듯이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해외 축구 나도 그때 20대 초반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졸업하고 나서 네네. 내가 뭐 진짜 축구 제일 잘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 아,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고 약간 내가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최고다 막 이럴 때가 있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들이지. 아, 네네.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했던 그 어린 아마 근데 해외 축구 팬분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분들은 그런 시기를 겪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 그쵸. 시야에 대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좀 좁을 때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리어가 젊은 감독들은 네네.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인정을 받았다거나 어느 정도 작은 소기의 성과에서 성적을 내거나 할 때 무언가 자신만의 그런 확신이 너무 강한 느낌이 있어. 아, 이게 그렇게 포인트네. 되면은 이제 네. 많은 경험을 토대서 게임을 운영하는 이러한 좀 베테랑 감독과하고는 달리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돌발 상황이 됐을 때 또는 뭐 지금처럼 팀 분위기나 외부 압력 전체적으로 막 이러한 빅클럽을 맡았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적응 이런 부분이 완전히 뭐 멘탈이 이제 붕괴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로세니어 감독은 개인이 어떤 빌드업 체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나 이런 축구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만의 확신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네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패스 횟수가 너무 많고 네. 비효율적인 패스가 많고 또 트랜지션을 빠르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또 나가지 못하고 본인의 철학을 고집한다거나 뭐 이럴 네. 때 그게 사실은 결과로 이어지면 선수들도 그냥 따르는데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독 커리어도 사실은 초짜 감독에다가 신뢰가 결과가 안 떨어지네. 나올 때 선수들도 그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음.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 네.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끌고 나간 부분은 있어 로시네어가. 아. 그런 상황에서 뭐 문제들이 연이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 거지. 네. 로세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구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로세니어 경질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일단 5년 6개월 계약을 했는데 105일 만에 경질이었어요. 이거는 좀 구단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글쎄 뭐 근데 뭐 1년 정도만 남은 거 주면 된다는 또 얘기도 있어서 아, 네네네. 뭐 그런 리스크가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최소화된 부분은 있긴 있는데 지금부터 좀 일찍 새로운 감독 선임이 들어가겠다라는 또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네네. 구단이 시즌 끝나고 뭐 이렇게 지금 월드컵 시즌 또 앞두고 막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뭔가 뒤늦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빨리 그래도 신호를 줬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이다. 네. 뭐 어차피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요원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올 시즌 1년 동안 보드진이 또 수업료를 엄청나게 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무언가 깨닫는 게 또 있지 않을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이제 블루코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블루코의 방향성은 뭐 현지에 정말 뭐 40년, 50년씩 본 축구 팬들도 지금 같이 뭉쳐서 이 블루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블루코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맞아요. 그런 데는 이 사람들이 축구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나도 오랫동안 축구를 특히 해외 축구는 정말 오랫동안 본 사람이고 많은 구단의 클럽 운영을 봐왔어요. 네. 근데 처음엔 토드볼리 컨소시엄에서 시작이 될 때에도 긍정적인 부분보다 우려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일단 젊은 어린 선수들을 한 시즌에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숫자를 거액의 네. 단연 계약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단기간 2, 3년 안에 확보를 해서 그 선수들을 키워서 그걸 강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단 가치를 올리겠다. 이 발상은 사실은 그 예전 토드볼리 처음에 들어올 때도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이건 너무 미국 메이저리그나 이러한 발상이거든. 그쵸? 축구팀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뼈대로 또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섞여져야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선수를 또 옆에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거고 젊은 선수들이 그리고 또 뭐 진짜 그
최고의 탑 클래스 선수가 왔을 때 또 그 선수들을 존경했던 선수들이 그 선수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밑에서는 그 아카데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나하나 올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돼야 이 팀이라는 거는 그런 전체적으로 팀의 안에서의 어떤 경기력, 또 바깥에서의 팀 분위기, 그 다음에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어떤 집중력 올려주는 뭐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첼시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축구의 특성을 지금 너무 간과하고 일단 들어간 부분이 너무 크고, 예. 그리고 첼시라는 팀이 또 뭐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지, 뭐 차 우려할 때 얘기했지만 첼시라는 팀의 투자는 사실은 완전히 빅클럽 투자거든. 첼시라는 팀은 어떻게 성장을 했어? 과거에 진짜 뭐 프리미어리 출범 초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팀이었다가 네네. 네. 스타 어떤 마케팅, 스타 정책을 통해서 95년에 루드 굴리치를, 세계적인 스타일 루드 굴리치를 데려와서 뛰게 하고, 뭐 비알리나 이런 이탈리아 최고의 공격수, 세계적인 스타들이지, 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고, 이탈리아의 뭐 최고의 재능 중에 하나인 뭐 지안프랑코 졸라도 영입하고,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스타를 많이 영입을 하면서 더 밑에서 다른 젊은 선수들을 키우면서 그 선수들 영향을 받게 했거든. 존 테리나 뭐 이런 선수들도 첼시 유스의 기대주였지만 데자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아, 예. 98년에 데자이 프랑스 월드컵 우승시키고 데자이 같은 스타가 영입이 돼서 그런 수비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성장을 했고, 또 다른 젊은 선수들의 영입을 중간에 섰지만 그 젊은 선수들은 이제 자국 리그에서 완전히 검증이 끝난 스타들을 영입을 했거든. 웨스트햄의 프랭크 램파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했지, 다른 리그, 변방이나 이런 다른 리그에서 그렇게 유망주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정책은 아니었거든. 맞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팀을 중심을 잡고 어린 선수들은, 배울 선수들은 또 그런 스타 선수들한테 배우고 색깔이 생기고, 첼시라는 팀의 색깔이 생기고, 그리고 로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진짜 세계 최고의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거기에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을 하면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 놓은 기존의 색깔이 있단 말이야. 맞네. 팀큰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큰 건데, 지금도 사실은 투자 규모는 로만 시절 때 뭐 진짜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 규모는 진짜 만만치 않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방향성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축구의 많은 빅클럽들이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부분은 진짜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 아, 내가 토드볼리 체제 컨소시엄 들어왔을 때 우려했던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고 있어. 재정적인 문제, 그 할부로 다 끊어놨지, 장기 계약해서. 네네. 근데 중간에 뭐 선수들을 그래도 조금 잘 팔더라고. 팔기는 파는, 팔길래, 그나마 생각보다는 좀 파네? 요런 정도의 약간의 그런 위안거리가 있었고, 클럽 월드컵 우승할 때 잠깐의 위안거리가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내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진짜 나타났다고 난 생각해서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길게 수업료를 냈어. 클럽 월드컵 우승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된 거야. 미국인 구단주들이 봤을 때, 미국인들은 축구 진짜 몰라. 근데 자존심은 되게 세, 이 사람들. 거기에 있는 수뇌부들 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진짜 독단적인 그러한 주장이나 이런 거를 주도하에 펼치는 것보다는 아마 처음엔 토드볼리, 지금은 에어발리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끌려다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아마 수뇌부가 이번에 또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겠지. 예전에 계속 로만 시절에 가져갔던 그 팀의 어떤 방향성, 세계 최고의 감독들을 영입을 해서, 경험이 많은 감독들 뭐 이런 데 영입을 해서, 사실은 계속 물론 뭐 중간에 디마테오가 갑자기 깜짝 우승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기조였는데, 근데 뭐 포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첼시 같은 투자를 하는 빅클럽들은 빅클럽에서 검증이 일단 된 감독이 필요해요.
B클럽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예. B클럽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중위권 팀들을 맡아서 내가 하라는 대로 전술적으로 이렇게 해. 뭐 이렇게만 해서 쫙 끌고 갈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B클럽은 팬들의 성향 또 선수들의 어떤 프라이드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그런 B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감독이어야 되고 거기에 또 성과를 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그러한 이제 감독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첼시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감독 선임 방향을 계속 유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다시금 얼마나 첼시를 사랑하는지 알 수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 있었어. 위원님 금방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리는 거 위롱 아니에요? 위롱? 요즘에 말하는? 네, 지현 위원님이랑 2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네네. 뭐 얼마나 또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축구는 변하고 첼시도 변해야겠지만 너무 이제 다른 부분으로 변화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터졌다는 지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하는데 로세니어가 정리가 됐고 저희도 로세니어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할 네. 시간입니다. 로세니어가 이제 임시 감독으로 더비 카운티에서 이 경력을 시작을 했고 네. 이후에 헐시티, 스트라스부르, 첼시까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약 4년 가까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좀 리강 중계를 꽤 하셨잖아요. 예, 로세니어가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그리고 첼시에 있을 때 좀 가장 달랐던 점은 또 정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로세니어가 제일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는 전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이제 마르세유에 있었을 때 데제르비 감독이 마르세유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로세니어 감독, 이 세 감독이 가장 그래도 최근 전술을 따라가고 있는, 그렇다고 나머지 감독들이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눈에 보이게 예. 조금 뭔가 트렌디함을 좀 겸비하면서 일반 시청자들도 볼 때 요즘에 이런 축구를 하는 것들이 있구나 를 좀 선도했던 감독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두 팀을 좀 이렇게 한 발짝 멀리서 떨어져서 보니까 결국에는 축구는 선수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커룸 장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는 선수들도 다 어립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어리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5대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은 스트라스부르였어요. 네, 가장 어린 팀. 그리고 첼시가 한 3인가 4위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연령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들, 그 친구들은 거의 20살, 21살, 많아도 22살 정도의 나이들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가 거의 대부분 일치했어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예. 마인드가. 그리고 이거는 로세니어 감독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축구를 하고 좋은 내용을 만들고 나름의 성적을 거두면 너희들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로세니어 감독 입장에서 나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하나로 뭉치면서 팀 시너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됐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네, 팀.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루크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거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첼시의 체급이. 근데 그쵸. 첼시는 이런 팀은 아닙니다. 첼시는 아까 장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우승을 해야 되고 당장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야 되고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사실 목표가 좀 다르죠. 결과적으로 이제 첼시에는 선수들도 내가 여기서 물론 뭐 선수들 개개인의 생각은 어떨지 모릅니다만 한 단계 성장해서 내가 더 좋은 클럽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전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결과에 어떤 부합하는 전술, 결과에 부합하는 선수들 매니징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로세니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어떤 내용과 첼시의 내용은 또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생각나는 게 최근에 브라이튼전 경기 끝나고 첼시가 이번 시즌 치렀던 전 리그에서의 전 경기, 매 경기 활동량이 있잖아요. 상대하는 매 팀에게 모든 경기를 졌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발표를 했어요. 모든 경기를 상대 팀보다 더 적게 뛰었어요. 야. 근데 첼시는 가장 나이가 어린 팀이죠. 이거를 활동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기도 어렵게 그렇죠. 됐네. 네. 근데 저는 또 웃긴 게 마레스카 있을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감독이 중간에 로세니어 바뀌었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경기의 활동량이 적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감독의 탓도 있지만
선수들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태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첼시가 어쨌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FA컵 리즈전이 있고 이후에 이제 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이제 맥팔레인 체제 아래에서 네. 잘 해 나가야 할 텐데 구단 성명을 인용하면 이제 구단은 감독직의 안정을 위해서 자아성찰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클럽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장기적 선임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첼시 팬들도 간절히 바라겠죠. 네. 첼시가 이제 사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FA컵 물론 리즈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시즌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마무리 잘 하면서 다음 시즌에 감독 선임 어떤 과정을 좀 앞당기면서 미리 시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수업료 너무 많이 냈어요. 뭐 아까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실패가 너무 많거든요. 모든 것들의 선택에 있어서 실패를 좀 줄이면서 그야말로 첼시 팬분들이 이제 축구 볼 때 좀 즐겁게, 그러니까. 예, 즐겁게 웃으면서 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도 좋지만 이제 조금 승리하는 것도 그리고 얻어가는 것도 있는 것을 팬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